오늘 큰 뉴스가 여러분 캐나다 연방선거 결과에 관한 뉴스네요. 오늘 이 월스트리트저널 여러분들 기사 가운데 가장 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기사가 캐나다 선거에서 자유당 진보 색채가 강한 정당이 선거에서 이겼다. 그런 내용이 여러분들 오늘 가장 큰 뉴스네요. 2025년 4월 28일에 치러진 제45대 캐나다 연방선거에서 마크 카니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이 승리하며 제1당 지위를 유지했고 4연속 집권에 성공했고 총 344석의 하원 의석 가운데 자유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했고 그러나 단독 의석인 170석 이상은 달성은 불가능한 것 같다. 그런 내용이 오늘 나왔네요. 캐나다 선거는 뭐 정치 내부 문제는 대충은 제가 짐작하고 있습니다만 자세히 알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인 논평을 하는 것은 뭐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이 중요한 뉴스이기 때문에 조금 견문을 넓히는 차원에서 한번 닥터 AI 도움을 받아 가지고 이번에 이제 어제 방송드렸습니다마는 자유당 캐나다의 자유당의 실정 때문에 이번 선거는 무난히 보수당이 이길 것으로 예상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가 원하면 51번째 주로 편입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캐나다 사람들이 상당히 기분이 상했을 겁니다. 이번 선거는 캐나다 정치사에서 이례적인 반전을 보여준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2024년 말까지 12월입니다. 진보 색채의 자유당은 그동안 10년 동안 집권한 그런 피로도와 경제 불황 그리고 트루도 총리 사임 사태로 보수당이 크게 뒤졌습니다. 그러나 2025년 1월 달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트럼프의 캐나다 합병 망언과 25% 관세 위협이 캐나다 민심을 자극했고 트럼프의 우호적이었던 보수당의 지지율이 급락하며 자유당이 반사 이익을 얻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들 선거날 28일에도 51번째 주가 되면은 뭐 관세 같은 거 부과 안 받아도 되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오. 이런 내용을 어제 또 내보냈지 않습니까? 자기 SNS에. 그러니까 캐나다 여러분들 전 총리가 썩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 두 사람이 정치적 색깔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정치적 색깔이 이름 다르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보게 되면 세계관이 다른 거지 않습니까? 캐나다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때 맨 처음 여러분들 당선 신분으로 있던 트럼프 대통령의 플로리다 저택으로 여러분들 날아간 사람이 캐나다의 트루도 총리죠. 전 총리. 전 총리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겁니다. 뭐 다양성 문제에서도 그렇고 성정체성 문제에서도 그렇고 진보 색채가 강한 의제를 캐나다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캐나다 총리인 트루도라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국가 간의 여러분 지도자 사이의 우정이라든지 신뢰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자유당의 대표가 된 사람이 마크 칸이라는 사람이 아마 캐나다의 중앙은행 총재를 지내신 분 같네요. 어떻든 간에 국가의 지도자의 케미칼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게 많이 다르니까 싫어하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트럼프의 외압은 캐나다인의 국가적 단계를 촉진했고 자유당이 전통적으로 점유해온 내셔널리즘의 키워드가 이번 선거에 강력히 작동했다. 뭐 내셔널리즘 이런 것보다도
캐나다 사람들이 억수로 기분이 나빴던 거죠. 뭐 선거가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감정이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50에 한 번째 주로 들어오자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겠습니까? 네. 트럼프의 관세 위협과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겠다는 발언은 캐나다 민심에 충격을 줬고 엄청난 불쾌감을 만들어낸 거죠. 보수당이 과거 트럼프의 우호적 태도를 보인 점이 부각되면서 유권자들은 트럼프 정책에 강경히 맞설 자유당을 선택했다. 그리고 진보 색채의 정당이 등장하게 되면은 뭐 제가 전제를 까는데 캐나다 상황을 제가 상세히 잘 모르니까 다음에 한번 들여다볼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만은 캐나다 상황이 어떤지는 뭐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오늘 혹시 방송 보시는 분 가운데 캐나다에 사시는 분이 있으시면 소식을 좀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보 색채의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경제 상황이 나아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뭐 그렇게 좋지 않을 겁니다. 좋지 않을 건데 이렇게 이제 뭐 앞으로 대미 관계는 전 총리보다도 이번에 마크 카니 총리가 중앙은행 총재였으니까 캐나다 은행 총재였으니까 조금 낫겠죠. 실용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을 테니까. 그래도 한쪽은 여러분들 보수고 한쪽은 진보니까 잘 안 맞을 것 같아요. 예. 마크 카니 정부는 트럼프의 25% 관세 위협에 강경히 맞서되 뭐 강경히 맞서가지고 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치? 예. 이념적 차이가 존재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부분이 좀 더 강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념적 차이가 있다는 것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죠. 기후온난화 문제, 성정체성 문제, 자국 산업 보호 문제 이런 게 다 다르게 볼 테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여기 보시면 전 총리인 트루도의 진보적 정책, 성정체성, 젠더 다양성, 인민 신화적인 정책들, 다문화주의 등은 진보 진영의 지지를 얻었지만 보수층과 일부 중도층의 반발을 초래했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미국하고 캐나다 사이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트럼프가 캐나다의 자유당 특히 저스틴 트루도 전 총리와의 관계에서 긴장을 드러낸 것은 사실입니다. 별로 안 좋아한다는 이야기죠. 생각이 잘 안 맞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 깊은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겠지만 캐나다를 향해서 51번째 주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발언한 것은 상당히 캐나다 사람들에게 충격이었을 것이고 그것이 이번에 연방선거에서 보수당이 패배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캐나다에서 계속해서 진보 색채가 강한 정당이 등장했기 때문에 미국하고 관계가 별로 원활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토리 버치님 캐나다 경제 폭망 수준입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뭐 제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몇 번 봤는데 그리고 한 10년 정도 좌파 색채가 강한 정책 여러분 집행하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될지는 대충 감이 잡히는 거죠. 어려울 겁니다. 많이 어려워졌겠죠.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념적 차이가 강한 겁니다. 이념적 차이가. 트럼프의 보수적이고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상충하게 되고 마크 카니가 트루도보다 실용적이고 경제 중심적 리더로 보이지만 자유당의 기본 요소는 여전히 트럼프와 갈등을 유발할 수가 있다. 핵심인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